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마감하실 때부터 살짝 소식 전해주셨던 그 네. 책 작업이 네. 이제 드디어 완료돼서 이번 그렇습니다. 주 주말 정도에는 뭐 서점 나들이 하시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이번 주부터 이제 배분이 서점에 시작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 표정이 아주 밝지 않나요? 이제 마감을 끝낸 자의 홀가분해 보여요. 홀가분한 네, 표정으로 늘 이렇게 와서 절기 박사처럼 절기 그렇죠. 얘기를 어느 했었는데 순간부터 홍익인간에서 갑자기 맞아요. 절기 박사가 제가 됐거든요. 한창 마감 중이었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자꾸 대화가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아, 바로 이 책이 이제 제철 행복이라는 제목이고요. 제철 행복. 네. 와, 좋네요. 어떤 유추가 되시나요? 제철 행복. 제철 행복.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그런 행복인 거죠. 아, 정확합니다. 아, 아주 네, 무슨 말 정확합니다. 했어도 다 정확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제 네. 계절을 생각을 하는데 음. 조금 더 잘게 쪼갠 계절이 사실 24절기거든요. 아, 한 해를 그쵸. 24계절로 쪼개면 24절기가 되는 어, 셈인데 그래서 그 24번에 해당하는 계절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그 절기에 담긴 이야기에는 어떤 음, 게 있는지 함께 적고 있어서 제철 행복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또 플러스. 우리의 오랜 전통인 24절기에 대한 어떤 아, 정보들도 좀 네. 줍줍하실 수 있는 좋네요, 그런 책이에요. 좋네요. 네.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네. 딱 와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하필 또 한국에 딱 와서 지금 한국의 그 전통적인 어떤 이 지역의 절기부터 요즘의 문화를 알고 싶을 때 신지 작가님 인터뷰하면 딱일 것 같은 느낌. 우리 저 대표로 나가서 24절기와 워낙 제철 감각도 좀 있으시잖아요. 정말 소설가다운 발상이시네요. 그 확신이 너무 들었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외계인과, 외계인 인터뷰어를 만나서 그쵸. 제가 제철 대한민국 절기에 대해 대표로서, 지구인 대표로서. 대한민국 대표, 지구인 그렇죠. 대표로서 뭐 그렇죠. 제 인생에 그런 날이 네. 외계인 어딘가에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주로 가니까요, 우리 방송은. 네. 자, 제철 행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쯤에는 이 책으로 얘기해도 되겠다. 그쵸? 제철 행복 소개도 좀 해주셔도 아, 작가가 직접 또 얘기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요. 아, 아주 또 출판사에서 기뻐하시면서 당장 하세요라고. 아니, 출판사에게도 제철 행복이 될까요? 아, 그럼요. 완전 우리에게도 지금 제철 행복인데? 마케팅 제철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네.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책이 제가 그러니까 저의 얘기보다 이 음, 절기 얘기나 이 제철 감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아서 저도 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북톡하거나 할 때 좀 흥이 나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흥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뭔가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요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묘 음, 천만 관객의 어떤 흥행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네요. 또 몰랐던 요즘에. 새로운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나 전통적인 어떤 풍속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아, 음, 그게 그런 뜻이었어? 하는 것을 알게 그치. 됐을 때 또 뿌듯함 같은 것도 있어서 맞아요. 우리 한번 절기의 세계를 탐구해 보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아, 다음 준비하세요. 주요? 네, 바로.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네, 흔들리는 동공. 네, 갑자기 흔들리는 동공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어떤 손님이 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아니 뭐 사는 게 다 똑같고 그렇지. 애쓸 것도 없고 애써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살고 있긴 한데 계속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니 오늘도 그냥 적당히 살아보려고. 넌 어떻게 할래?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이런 마음이신데 여기까지 오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매가리가 없죠. 대가리가 없고 지금 뭐 기대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애써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주말에 친구하고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요새는 어딜 가도 그렇게 음. 감탄하거나 뭐가 막 되게 좋거나 좀 어,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네. 신이 나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대.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쵸? 네. 신지 작가님이 그랬을 리가 없어. 전 또 제철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죠. 뽀짝뽀짝하게 자주 신이 나는 편이긴 음. 한데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좀 천진난만하게 즐거웠던 경험 이런 건 또 드물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맞아요. 근데 뭐 이제는 그냥, 아, 그 끝에 다 뻔해. 이렇게 생각하게 맞아요. 되는 약간 자조적으로 맞아요. 앞서 예상하게 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많아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카들 보면 그런 생각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어, 떠서부터 뭐 하고 놀까 막 이런 생각에 신나 있고 뭐 어, 집에 누가 이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모이고 했을 때는 이제 좀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는 막 음, 그런 자는 거 아까워하는 그 아이들 볼 때 있잖아요. 그쵸. 우린 그냥 자고 싶은디. 그래서 아 정말 자는 게 음, 아깝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막 저렇게 울면서까지 하루를 못 보내는 어, 그 마음. 네. 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아니잖아요. 아, 그래, 너무 슬프네요. 신지 작가님이 지금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이라는 게 이런 네. 거구나. 부인을 못 그래서 하겠습니다. 오늘 테이블 손님도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태도와 대비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그런 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유 다 그게 그냥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화요일 무리하는 시인들 네. 시간에 김소연 시님이 이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그 천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낯선 곳으로 가면 여행자가 되면 귀찮음보다는 뻔하지 뭐 요 마음보다는 조금 더 호기심과 맞아요. 어떤 아이다운 천진함이 다시 좀 이렇게 새살 돋듯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약한 같아요. 존재가 되니까 사실 여행자는 약하잖아요. 맞아요. 이방인이고. 진짜 여행 가면은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이 과일은 무슨 맛일까? 해서 또 사 어, 먹게 되는 것도 있고 저 골목 끝을 돌아서면 뭐가 있는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호기심과 탐구의 정신으로 음, 또 걷게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정말 어린이다운 천진함과 호기심을 회복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으면서 그렇죠. 근데 또 이 자조적인 마음이 너무 커지면 사실 여행도 다 이제 해봤어. 뻔해.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예 여행자의 마음 앞에다가도 빗장을 딱 걸고. 빨리 처방해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지 음악 듣고 와서 바로 오늘의 책 열어볼게요. 이진아의 사는 게 니나노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개 박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 또 어떤 책 만나게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니나노 아주 너무 천진한 목소리여가지고.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최혜진 작가님의 인터뷰집 한국의 아,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네. 인터뷰집이라고요. 네, 저번에 또 인터뷰집 해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럼요 라고 그럼요. 해서 제가 당장 득달같이 인터뷰집을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지 작가님이 꺼내 먹어요 시간에는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요? 허락받을 수 있다면 노래방 책 목록도 네, 지금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요. 전화 연결도 됩니다라고 하고 전화 연결. 아니요. 우리에게 이제 처방만 된다면 그쵸. 좋은 책은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좋네요. 제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게 운동장을 마련해 주시는. 네. 너무 잘 뛰어노시니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터뷰집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라는 인터뷰집 네. 좋아한다고 잠깐 어.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최혜진 작가님이 그 이전까지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등의 또 그림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에세이집을 써오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그림책 작가 10분을 만나서 좀 그분들만의 창작 세계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또 세계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또 인터뷰집이어서 앞에 우리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 네. 자조와 체념에 잔뜩 그렇죠. 쩔어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좀 정확한 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그렇지 뭐 다 똑같지 뭐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말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세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그런 말 하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깜짝 맞아요. 놀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나 다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음. 그게 뭔가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것이거나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작가님 한 분 한 분의 작업 세계 또 창작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듣는 것도 좋았지만 그림책이라는 것이 또 이분들의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되게 붙잡아 준 어떤 콘텐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읽다 보면 좀 씩씩해지는 아. 인터뷰집이에요. 좋습니다. 씩씩해지는 책 한 부분 저희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인터뷰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나눠야 돼요. 아. 네. 왜냐면 저 혼자 질문과 답을 할 수 없기 아, 때문에 그쵸. 마치 작가님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제가 답을 하는 식으로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져온 부분은 우리 이수지 작가님의 인터뷰세요. 이수지 작가님은 또 한국 그림책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신 뭐 거울 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 놀이 이런 책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수지 작가님 인터뷰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바로 낭독해 볼게요. 세바시 강연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림의 힘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책이라는 그릇에 담고 독자와 같이 노는 사람. 자신을 노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어른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구상할 때는 늘 노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하는 충동이 부싯돌이 되어서 저를 불타오르게 해요. 첫 마음이 휘발되기 전에 종이에 얹어 놓으려고 빠르게 작업하는 편이고 오래 매만지거나 반복하는 작업에는 취약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고전 그림책들은 작가가 진짜 신나게 작업했구나 하는 느낌이 전해져요. 그런 생생한 느낌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려면 먼저 제가 생생하게 몰입해야 하고 그 정수를 잘 옮겨낼 수 있는 형식을 찾아내야 해요. 경험이 많아지면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작가님은 중견 작가가 된 지금도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점이 신기해요. 재미있는 일이 통 없다면 이 정도가 재미지라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충 재미있거나 조금만 재미있어도 재미있는 건데요. 저는 다른 작가의 그림책을 보다가 이건 참 좋네 싶은 점이 하나 있으면 그 책을 구입해요. 그림체가 별로거나 서사에 구멍이 있어도 하나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든 좋은 점, 멋있는 점,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면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움과 만날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지요. 반면 입버릇처럼 뭐 이렇게 유난이야 별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경직시키고 축소시키는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닫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엇으로부터도 얻어갈 게 없겠군요 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르시드 폴과 함께 만든 물이 되는 꿈에서 수중 재활 운동을 하는 아이의 몽상을 5m가 넘는 기다란 병풍책으로 펼쳐놓았고 검은새에서는 화가 난 아이가 감정을 식히는 시간을 장대한 여행기로 펼쳐놓으셨어요. 동물원에서는 인파에 밀려 부모님과 잠깐 떨어진 아이의 시간을 오색찬란한 사교의 시간으로 묘사하셨죠.
무언가에 열중한 아이의 입장에서 나머지 세계가 일시정지한 것처럼 순간과 아이의 감정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려진 작품이 많아요. 남편이 저를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불러요.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고 재미있겠다는 느낌을 쫓아서 현재만 살기 때문이지요. 저는 늘 현재에 관심이 많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미래를 걱정한다 한들 달라지는 건 없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 오늘의 내가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낫죠. 저에겐 원대한 계획 대신 순간의 절실함이 있어요. 순간에 온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하루살이처럼 살아도 방향성이 생겨 있을 거라 기대해요. 받을 수 있는 공만 받고 칠 수 있는 공만 친다는 생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공을 놓쳐서 속상하면요? 속상해야죠. 그것까지 안 하려고 들면 욕심이죠. 최혜진 작가의 책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에 담긴 글 놀이가 태도가 될 때 이수지 중에서 한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까지 들려드렸어요. 아 진짜 이 정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이 인터뷰 살짝만 봐도 이수지 작가님의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친해진 느낌이 들죠. 네. 일단 낭독을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아 그래요? 우리 약간 주고받듯이 그러니까요. 그쵸. 좋은데요?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이수지 작가님을 대변하게 되었지 약간 이런 심정으로 읽기도 했고요. 저도 최혜진 작가님 성대모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대모사 안 했지만 그런 느낌 네. 들었는데 재밌네요. 인터뷰 그렇네요.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을 하나 지금 알아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사람이서 그렇네요. 혹은 혼자서 낭독해보는 것도. 그렇네.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네요. 저도 근데 이런 식으로 낭독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북카페에 있었나요? 이런 상황이? 인터뷰집을 서로 이렇게. 저보다는 저희 카페인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1년만 지나면. 근데 인터뷰집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어거나 인터뷰이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그쵸. 그게 아닌 다른 책을 전혀 아닌 다른 두 사람이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재미를 느끼셨네요. 그냥 재미의 기준이 낮으시네요. 이수지 작가님도. 그게 행복의 지름길 같은데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 이수지 작가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통 없다면 이 정도가 재미지라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 아닐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그렇네. 그러니까 아마 수지 작가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야. 너는 뭐가 그렇게 다 재밌고 즐겁니? 그쵸. 근데 그거는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근데 너무 공감 가요. 저도 항상 나 오늘 거기 나가기 싫은데 어쩐데 이러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하는 패턴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너가 재미없는 게 어딨겠니? 이런 느낌으로. 그게 기대가 훨씬, 낮아요. 행복한 삶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다른 작가의 그림책을 구입할 때도 이건 참 좋네 싶은 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 책을 산다. 에서 또 반성도 많이 했어. 와, 나는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평론가처럼 책을 대하는 태도가 생겨버렸구나. 네. 그래. 이 내용이 이 하나 어떤 지점은 좋고 마음에 들었는데 나머지 다른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평가하듯이 본 다음에 안 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수지 작가님의 이 답변에서 이게 이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쵸. 나는 그림체가 별로거나 서사에 구멍이 있어도 하나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라는 그 작품이 가진 분명한 장점 하나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끌어안는 이 태도 자체도 되게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도 했습니다. 그게 그 책에도 좋고 그 책을 쓴 작가에게도 참 행운이지만 그런 독자가 있다면 이수지 작가님 같은 독자가. 근데 이수지 작가님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독자도 뜻밖의 발견 이런 것들을 행운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어떤 거 장점 하나가 반짝이는 게 보여서 손을 덥석 내밀어서 딱 부여잡게 되는 사람이라면 남들은 그냥 지나치고 말 어떤 행운이라든지 즐거움의 문을 그 문고리를 잡게 될 확률도 높은 거죠. 그게 너무 되게 좋네요. 좋네요. 그 네. 문고리를 잡는다는.
그러니까 뭔가 문을 열고 싶어도 문고리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잡아봐요. 그게 문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아주 비유의 왕이신데요, 오늘. 우리 서로 지금 기준이 낮아서 우리가 왜 케미가 좋다고 사람들이 하는지 알겠네요. 기준이 낮은 게 좀 비슷해요. 근데 기준이 낮은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모로 올해 남은 한 해 여러분 우리 목표를 다 함께 수정합시다. 기준을 낮추자로. 행복의 재미의 기준, 기준. 재미의 기준. 맛있음의 기준도 사실 낮은 사람이 훨씬 자주 행복할 거예요. 이거 맛있다. 그렇죠. 어, 새로움의 기준도 낮춰봐요, 한번. 맞아요. 뻔하다가 아니라 근데 약간 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기준이 낮은 게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고리가 되어준다니. 맞아요. 오늘 이수지 작가님 덕분에 또 네. 좋은 것을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역할극을 또 해볼게요. 낭독이 아니라 역할극이 된 느낌. 약간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준이 낮으니까. 다음 또 다음으로 가져온 건요. 네. 제가 아마 이제 이 꺼내 먹어요 초반에 고정순 작가님의 그림책이라는 산을 소개했었어요. 맞아요. 고정순 작가님의 인터뷰도 이 책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참 좋아서 가져와 보았어요. 자, 그러면 낭독해볼게요. 철사 코끼리의 주인공 대햇은 사랑하는 코끼리를 떠나보낸 뒤 그를 잊지 못해 거대한 철사 코끼리를 만들어 끌고 다닙니다. 철사에 찔려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버리지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스스로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끌고 다니는 감정, 기억, 후회 등이 있을 텐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용광로에 녹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건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승화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냥 좋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살면서 실현과 부정적 사건을 막을 도리는 없어요. 일단 찾아오면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끝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고통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요. 행복과 즐거움도 물론 소중해요. 하지만 나와 타자에 대해 간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반대의 감정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통렬하게 고민하게 하지요.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면 생각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라는 뜻이구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게 뭐지? 라고요. 한편으로는 타인의 고통이나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렵다는 사람도 많아요. 감당하기 무겁고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안 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한 양육자 독자가 말했어요. 유아차를 끌고 나서야 세상의 온갖 문턱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휠체어는 얼마나 힘들까 싶더래요. 쌍둥이 양육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편하게 화장실에 못 가니 외출 전에는 물을 안 마신다고요. 그제야 택배 기사님들이 소변 보기 어려워서 물을 안 드신다는 뉴스가 남일처럼 안 느껴진대요. 이렇게 우리는 같은 현상 앞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도 언제든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외면당할 수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이 고통의 당사자보다 힘들진 않아요.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정말 구원받아요.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과 글쓰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순환을 목격했어요. 작가님 이야기에선 누군가의 눈에는 열악해 보일 수 있는 나의 여건을 수긍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제가 아는 긍정은 뭐든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희망과는 달라요. 저는 현실 인식을 먼저 합니다. 결여, 결핍,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제한된 범위가 생겨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나아가 제약 자체를 이용하는 법을 찾아요.
일례로 통증이 너무 심해 침대에 누워만 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A4 용지를 접어서 백지 견본책을 만들고 그 위에 연필로 끼적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때 약 50권의 견본책을 구상했는데 거동이 나아진 후에 나온 책 대부분이 이때 구상한 작품이에요.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보면 아버지 때문에 출세길이 막혔다고 아들이 한탄하자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 거다.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라. 이 말이 저에게 깊게 다가왔어요. 어차피 데뷔도 늦었고 몸도 아프고 많이 배운 사람들처럼 세련되지 못할 바에는 촌스럽더라도 진짜 내 이야기를 하자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홀가분해지면서 다시 해볼 힘이 생겨요. 김신지 작가와 함께하는 꺼내 먹어요 시간입니다. 김목인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들으셨고요. 그 이전에 들으신 글은 최혜진 작가의 책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에 수록된 글 바닥에서 선택한 웃음 고정순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선택한 웃음이라는 이 제목의 그 바닥이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읽어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대답들 만나기 전과 후에 이 바닥이란 단어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바닥이 처음에는 바닥에 선택했다고 하면 진짜로 뭔가 우리 삶의 지하실인가 봐, 뭐 정말 음, 밑바닥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다 읽고 나니까 그래 착지할 때 어떤 그 음, 자세, 착지라고 하는 행위가 내 삶의 어떤 구간일까를 좀 더 통 크게 보게 되는 느낌이어서 음, 바닥에서 선택한 웃음의 이 바닥 글자가 어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답한 것 중에서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면 이런 생각을 한다. 아,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라는 뜻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기회구나. 음, 이런 대답도 들으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삶의 밑바닥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음, 굉장히 입체적인 기회인 거예요. 그 부분 너무 좋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구나 네. 하고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고통이나 시련을 마주한다고 생각을 음, 하면 아, 그 중요한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좀 그 우선순위가 맞아요. 재편되는 경험을 하는 게 이런 사건들이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착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저희가 낭독한 부분에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과 어, 답의 이 착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이 인터뷰가. 네. 그 부분도 전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앞으로 체력과 일감이 줄어들 테고 언젠가 낙하하겠죠. 착지의 음, 자세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체조 선수 경기를 보면 착지 점수가 있잖아요. 어, 노년이 되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안착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그림 한 장만 그려도 좋으니 저를 아는 친구들과 꾸벅꾸벅 졸면서 늙어가면 좋겠어요. 즐겁게 저물어 가는 것. 그게 제 아, 꿈이에요. 라고 하는데, 어, 이 체조 선수에 대한 비유와, 그래, 그쵸. 우리가 노년에 어떤 모습으로 착지하고 싶은가를 또 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편의 인터뷰의 일부를 살짝 나눠봤는데, 네. 그림책 작가들을 인터뷰한 책이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울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최혜진 작가님은 인터뷰어였던 이 최혜진 작가님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림책 음, 작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다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책에 좀 드러나 있죠. 그쵸.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그림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만 보는 책,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책이라는 네. 이제 혜진 작가님의 또 생각을 밝히시면서 이런 서문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흔히
판매할 때 뭐 마케팅 문구 어. 같은 걸로 쓰곤 하는데 어린이용 감정과 어른용 감정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그림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음. 해결해 나가고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를 거쳐가는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겪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렇죠. 일들이어서 오히려 그런 어 어떤 가치를 믿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거나 나에게 좀 아.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림책으로 돌아가서 또 이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어 보면 음. 또 씩씩함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진짜 제가 그림책 볼 때 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음. 이런 거 잊고 살았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음. 자, 이 책 이게 정말 이렇게 두 편만 살짝만 엿봤는데 책을 직접 또 읽어 보시면 네. 거기에 또 많은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들 정말 이 위대한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는 걸까? 맞아요. 영감 어떻게 맞아요. 들여놓는 걸까? 아 근데 포착하는 저는 걸까? 그림책 그 우리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많고 글이 적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그렇죠. 한 컷 한 컷 보면은 '와 정말 종합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절로 네.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 같은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근데 영화는 현장에서 분업이라도 되어 있지만 그림책 작가는 어떤 세계를 떠올리고 음. 그것을 구상하고 구현하고 이 책의 형태로 묶는 것까지 정말 혼자서 한 100 인분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와 정말 그림책 그러니까. 작가님들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좀 그림책 작업의 세계를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네. 또 신선하실 거고 음. 또 이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또 우리 그럴 수 늘 있겠네요. 얘기하는 그 꼬리 물기 독서를 아 하기에도 아주 네. 좋은 책입니다. 꼬꼬독 네. 좋습니다. 꼬꼬독. 자, 음악 듣고 그러면 오늘도 카페인 님의 에세이 어떤 게 도착해 있는지 열어볼게요. 올리비아 You and Me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책 최혜진 작가의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였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 있다면 더 해주세요. 이 책이 사실 인터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림책 우리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인터뷰도 네. 우리가 결과물만 봤을 때는 묻는 사람은 뭐 질문만 했고 어, 대답이 콘텐츠인 어떤 책이지 뭐 그렇죠. 그런 결과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기 굉장히 인터뷰에 노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준비하고 이 사람에 대해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또 사려 깊은 질문들을 뽑아내고 그렇죠.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인터뷰집인데 어, 또 이 책에는 이 최혜진 작가님의 어떤 여는 글과 닫는 글, 인터뷰 한 편 한 편에 음, 그 글도 굉장히 좋아서 네. 인터뷰라는 작업이 또 이렇게 촘촘하고 인터뷰어의 역량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구나 그러네요. 하는 생각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 책에서 저는 서문에서 제일 좋았던 표현이 네. 스스로 보잘것없게 느껴지거나 어차피 다 소용없다는 비관적 생각이 들이닥칠 때 이 그림책들을 방파제 삼아서 내 안에 좋은 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완전 치었거든요. 와, 표현을 치였다고요? 그래서 근데, 근데 네. 진짜 그림책에 대한 너무 아름다운 아, 헌사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방파제 삼아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지킬 것이다. 네. 뭐 뭉클합니다. 네. 이런 문장을 쓰시는 분이니까요. 한번 그쵸. 궁금해지신 카페인 분들은 이 책 한번 책을 주말에 열어보시면. 낭독하라고 해버렸네요. 저도 모르게. 그럼 가족들과 낭독까지? 함께 낭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인님이 올려주신 에세이를 만나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봤으니까 낭독에도 보니까 여기에 오늘 또 책의 그 글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릴케의 시집의 그 한 부분인데 거기는 그러면 그 신지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릴케 감성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낭독해볼게요. 책집의 시간 하나. 양은선. 제주로 스케치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동쪽이었는데 구자읍에 있는 해녀박물관을 들렀다가 주차장 앞에 설치된 나무판 지도를 보게 됐죠. 어디로 갈까 생각하며 지도를 훑어보던 나는 갑자기 좀 별스러운 장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안내판 지도에 책방?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던가? 뜨악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분명 흔하지는 않다는 생각에 곧바로 달려갔죠. 이름도 예쁜 제주 뭐뭐뭐 책방. 제주의 검은 흙과 검은 돌담들 사이 앙증맞은 꽃들이 심어진 마당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책방과 아들의 카페가 다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에서 책방과 관련된 스케치 계획은 없었어요. 책과 그림을 연결시킨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여전히 고민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 책방을 둘러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의 열망이 드디어 시작점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인 아저씨께 허락을 얻고 동화 속 같은 책방의 창문 앞에 자리를 잡고 스케치를 했죠.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책방을 계속해서 쓸고 닦던 주인 아저씨는 당근밭에 당근이 가득할 때 왔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주의 구자읍은 달고 신선한 당근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눈에 닿는 어느 곳이든 당근밭이 지천이었죠. 그림을 그리다 눈을 들면 토실토실한 당근이 자라났을 제주의 검은 밭들 사이로 선명한 녹색의 당근 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경이란 출렁이는 물결 속에 살며 시간 속에 고향을 갖지 않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나날의 시간이 영혼과 속삭이는 나직한 대화. 창가의 책장에 진열된 릴케의 시집을 무심코 펼쳤을 때 동경이란 제목의 시의 2번째 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동경이라면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리는 것이 어쩌면 진짜 동경의 모습일 것이고 책집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그 시간을 책과 그림이 나직하게 나누는 대화일 것이니 그것이 이 구절의 소망이 아닐까? 어차피 모든 예술은 각자의 해석이 있기에 빛나는 것일 테니 이렇게 이른바 제 식대로 시를 풀어봤답니다. 릴케의 소망이 제게도 계속되기를, 그래서 책집의 시간이 오랫동안 기록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카페인 양은서님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추신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큰 용기를 내어 연재를 시작해봅니다.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 윤고은의 북카페라면 저의 부족한 글과 그림을 반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열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점점점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 북카페 우리 꺼내먹어요 시간에 연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겨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 용기를 내어 주신 것 자체가 네. 어떻게 좀 은서님 안아드리고 싶네요. 원격포옹의 느낌이라도, 네. 그쵸? 뭔가 포옹을 해드리고 싶고 그 스케치 함께 올려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주로 스케치 여행을 음. 가셔가지고 느낀 이 풍경을 보시고, 그래서 왜 하나이지 했거든요. 책집의 시간 하나라고 제목을 읽어주셔서 그러게요. 둘과 셋과 넷과 다섯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너무 만족해 하시는데, 그쵸? 사실 뭐 저희가 우리 연재를 한다고 원고료를 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정말 많은 카페인님과 함께 내가 쓰는 글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연재 방식으로 공유해 주시는 우리 카페인 음. 작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보답드릴 것은 이 반응, 댓글 이런 네. 것들이겠죠. 사랑. 사랑, 그러니까요. 이 풍경 참 근데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책방을 계속해서 쓸고 닦던 주인 아저씨의 마음도 뭔지 알 것 같고 이 책방을 어찌나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느낌이었는데요. 읽었을 때.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아끼고 있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또 구자읍 당근밭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쵸. 저 당근밭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내판 지도 보고 갑작스럽게 이제 방문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음. 되신 거고. 이 글 자체가 또 저에게는 그런 안내판 지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어딜까? 이 장소에 찾아가고 싶다라는 그 음. 욕망을 막 피어오르게 만드는 네. 그런 글이었습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다시 알려주세요. 은서님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이게 무엇 특정 무엇 책방. 이름이어서 그러신 거 맞아요. 아닐까 싶긴 네, 한데.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게시판에 아, 올려주시면. 소곤소곤 네, 네. 댓글로 어딘지 알려달라고. 네. 네. 아, 둘은 어딜까요, 그러면? 책집의 시간 둘 이렇게 이어질까? 그럴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책집의 시간 둘 어디일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여기 길을 막 이러시는 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책방을 운영하신다면 왜 책방 일기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죠? 막 맡겨놓은 것처럼 제가 지금. 아니 뭐 진짜 약속 원래 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또 자영업 소설이 인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 에세이를 써보는 거죠. 정말 호시탐탐. 네, 지금 오늘은 자영업 에세이를 쓰라. 자영업 에세이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의 일터에서 내가 특정한 하루를 보내면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영업 에세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와, 이게 진짜 기대됩니다. 자영업자들로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디서 감동을 하시고 어디서 네. 괴로우시고 여러 가지 맞아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보내주세요. 네. 진짜. 사실 그런 산문의 매력은 우리가 손님일 때 잘 모르는 디테일들을 이제 그렇죠. 주인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막상 그 당사자들은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 혹은 다 이런 몰라요. 뭐 이런 거 써서 뭐 어. 누가 재밌어? 제가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낮다는 얘기도 실컷 했고 네. 사실상 그래서 그 기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 맞아요. 얘기가 엄청 음. 높은 기준에서만 바라봐도 겨우 포착할까 말까 한 그런 삶의 어떤 무늬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이제 글로 나눠주시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또 올 상반기에는 자영업 에세이를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상반기 좀 넉넉하게 주셨네요. 네, 숙제 제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네, 좋습니다. 상반기 다음 절기 나올 줄 알았는데 상반기였. 상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신지 작가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스 조이 We Are Going Home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